Hello, 게이유입니다. 새로운 책 리뷰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어렸을 때 즐겨 읽었던 Little House in the Big Woods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낯이 익으신가요? 제가 힐링 ASMR이랑 티타임 영상으로도 활용한 책입니다. 이 책을 완독하면서 어린 시절의 추억들이 소환되기도 하고 어른이 된 시점에서 읽어서 그런지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책을 소개드리면서 간단하게 나눠보겠습니다. Shall we begin? Laura Ingalls Wilder의 The Little House Series 혹은 초원의 집 시리즈는 총 9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8권은 1932년부터 1943년까지 11년에 걸쳐서 출판되었습니다. 마지막 책인 The First Four Years는 와일더가 세상을 떠난 이후 발견되었고 1971년에 미완성인 채로 출판되었죠. The Laura Years로도 알려진 이 시리즈는 개척자 정창민의 가정에서 나고 자란 갈색머리 소녀 로라 잉글스의 유년기를 담은 아동소설입니다. Farmer Boy는 로라의 미래 남편 알만소 와일더의 유년기를 담았기 때문에 로라가 등장하진 않지만 같은 세계관이라 이 시리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와일더의 실제 삶과 경험들을 기반했고 또 그녀의 가족들이 그대로 등장하기 때문에 자서전이라고도 많이 알려져 있지만 아이들의 시선에 맞춰 스토리를 일부 수정, 순화하거나 꾸며냈기 때문에 역사소설에 더 가깝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아동소설로 분류는 되어 있지만 처음 출판되었던 1932년부터 오랜 세월 동안 남녀노소 불구하고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시리즈입니다. Little House in the Big Woods는 바로 이 시리즈의 첫 번째 책입니다. 이 책은 위스콘신 페핀에 위치한 숲속의 나무 오두막집에서 생활하는 잉글스 가족의 일상을 어린 로라의 시선을 통해 그립니다. 겨울이 다가오는 늦가을부터 시작하여 잉글스 가족의 자급자족하는 삶을 사계절을 통해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길고 혹독한 겨울을 나기 위해서 사냥한 고기를 절이거나 소시지 등으로 만들어 놓고 봄이 오기 전 곰보눈이 내릴 때 할아버지 댁에 가서 단풍나무 수액을 채취하여 메이플 슈가를 만들고 풀이 무성해져서 젖소들이 우유를 많이 내주는 여름에는 치즈를 만들고 곡물이 금빛으로 무르익은 가을에는 모두 힘을 모아 추수를 하고 다시 다가오는 겨울을 위해 준비합니다. 그 외에도 로라의 아버지인 찰스가 자신이나 그의 아버지, 그러니까 로라의 할아버지의 어릴 적 이야기들도 들려주기 때문에 이 책의 주 배경인 1870년대 외에도 1800년대 초중반의 삶도 아주 잠깐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아마 실제로는 살벌하고 어려운 생활이었겠지만 어린아이의 시선에서 기록된 그때 그 시절의 사계절은 참 즐겁고 흥미롭습니다. 여담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하얀 눈 위에 시럽을 부어 캔디로 굳혀 먹는 장면이 제일 기억에 남았는데요. 알고 보니 지금도 하는 거라고 하네요. 전 이 책을 처음 접한 것은 초등학교 저학년이었는데요. 선생님이 교실에서 이 책을 읽어주셨고 그 이후 책을 혼자서 무리 없이 읽을 수 있을 때쯤에는 마치 도장 깨기를 하듯 시리즈의 한 권 한 권을 완독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의 교실 온도, 종이 냄새, 책을 넘기는 소리를 기억나게 해주는 추억 깊은 책이죠. 아쉽게도 이 책을 포함한 전 시리즈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큰 논란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 시리즈가 과연 와일더 본인이 온전히 다 쓴 건지 아니면 그녀의 딸인 로즈가 대필했는가도 그중 하나지만 북미 원주민들과 흑인들에 대한 편협된 인식과 인종차별이 깔려 있다는 점과 원래는 북미 원주민들이 살고 있던 땅에 들어가 그들의 터전을 빼앗고 정착한 백인 개척자들과 정착민들을 미화를 했다는 점입니다. 이 책은 북미 원주민들에 대한 에피소드는 없지만 제5장인 Sundays를 마무리하면서 로라의 아버지가 바이올린을 연주하며 Uncle Ned라는 덜기에 대한 노래를 부릅니다. 여기서 darky는 당시 백인들이 노예 출신 흑인들을 부르던 단어인데요. 이번에 읽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어렸을 땐 아직 역사나 이 문제를 제대로 깊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지나친 것도 있지만 당시 이 책을 읽어주셨던 선생님이 이러한 부분들을 인지 못했거나 안 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러한 논란 때문에 미국에선 학교에서 이 책을 읽거나 활용하는 것을 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고 미국 아동 문학계에 큰 기여를 한 작가들에게 수여하는 공로상인 와일더 어워드를 다른 명칭으로 바꾸기도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와일더가 살고 자라고 이 시리즈를 썼던 시대의 배경, 역사, 사람들의 인식을 완전히 무시할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과거의 창문이 되어주는 이러한 문학들을 금하기보다는 그 시대의 배경과 잘못된 점들을 아이들에게 설명해주고 올바른 인식을 제대로 성립할 수 있게끔 해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 책과 시리즈를 읽으실 때 이러한 논란들이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 자녀나 학생에게도 잘 설명해주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시대의 변화를 보여주는 대목이 인상 깊었습니다. 로라의 가족에게는 계절에 따라 즐길 수 있는 것들과 꼭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정해져 있고 대부분 직접 손으로 만들고 몸으로 노동해야 얻어집니다. 참 고되고 힘든 삶일 텐데 그들에겐 당연한 일상입니다. 하지만 2차 산업혁명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탈곡기 같은 기계들이 등장하면서 수작으로만 이루어졌던 그 고된 일상이 한결 수월해지고 편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로라의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합니다. That machine's a great invention, he said. Other folks can stick to old-fashioned ways if they want to, but I'm all for progress. It's a great age we're living in. As long as I raise wheat, I'm going to have a machine come and thresh it if there's one anywhere in the neighborhood. 비록 짧게 나온 에피소드지만 지금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편리성을 처음 접한 이 시대의 사람들은 그것이 얼마나 경이로웠을까 상상해보기도 하고 또 모든 것을 간에 수공업하던 일상이 불과 150여 년의 세월을 지나 이렇게나 달라진 것에 대해서도 놀랍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이 가득한 책이라 여러분도 즐겁게 읽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영어 원서로서의 난이도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이 책 같은 경우에는 만 8세에서 12세 수준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영어 원서로 읽으시는 로ald 다hl의 Charlie and the Chocolate Factory도 똑같은 수준으로 선정되어 있지만 전 개인적으로 Little House in the Big Woods가 조금 더 쉬운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만 4, 5살인 로라의 시선을 통해 이야기가 전개되기 때문에 간단한 문장 구성과 쉬운 단어들을 사용하고 그러면서도 묘사를 꽤나 자세하게 하기 때문에 초급보다 조금 더 난이도가 있으면서도 가볍게 영어 원서를 읽고 싶으신 분들에게 강력 추천해 드립니다. 자, 어떠셨나요? 민감한 논란을 가진 책이지만 앞서 말씀드린 부분들을 충분히 숙지하고 읽으시면 분명 느끼는 점들도 있으실 거고 그 당시의 삶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즐거움 또한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맨 마지막 장에서 나오는 로라의 독백을 읽으시면 나에게도 그런 순간들이 있었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뭉클함까지 느낄 수 있으니 꼭 읽어보셨으면 하는 책입니다. 그럼 전 또 다른 책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Thanks for watching!